현안이 많은 아침입니다. 오늘 뭐 새벽에 북한의 이 발사체 발사 또 재난 문자 오발령으로 인한 우왕좌왕 사태도 있었고 국회로 가도 현안이 많은 아침이어서요.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자 원조 친명으로 울리는 김영진 의원 오늘 초대했는데 이런저런 질문거리가 많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김 의원님도 아침에 조금 놀라셨는지 어쩐지 모르고. 저는 원래 집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아침에 오다가 동작동의 이수 교회에서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북한이 그 정찰 위성 발사는 예고됐었는데 혹시 이 우리나라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 뭐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경위 파악을 좀 단단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후 몇 분 후에 오발령이라고 또 문자가 와가지고 국회 도착했더니 오발령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방 안보 차원에서 이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붕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북한의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까지 와서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까지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군과 지방 정부에 관한 여러 가지 위기 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번 건은 사실 북한에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정보되지 아니했고 위성을 발사를 서해상으로 한다라고 예고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경계 경보라든지 재난 대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는 국방부 발표는 아니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과 서울로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위험스러웠던 상황이었고 나라가 과연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아침이었습니다. 지금 청취자들 반응을 봐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오늘 아침에 포털 사이트들이 다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놀란 그런 상황,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아침. 뭐 뜨거운 이슈가 많은데요. 네네. MBC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 요건 앞에서 인터뷰로 다뤘습니다. 제가 김 의원님께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고 민주당이 이것을 지금 과잉 수사라고 얘기하는데 채널A 수사에서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다.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건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을 듣고 많은 기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MBC 기자한테 그 자료를 줬다는 걸 이미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인지하고 한 발언 아니냐? 이런 어제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전형적인 발언 수법입니다.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A를 얘기하면 A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B를 얘기하는 동문서답 방식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채널A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수사했던 바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하면 되죠. 이번 건도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됐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형태로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잉 수사였다.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불러 소환 조사해서 확인하더라도 충분한데 MBC 뉴스룸, 그다음에 MBC 이 기자의 집, 차, 핸드폰까지 주민등록 초본이 유출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합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얘기했듯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겁박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여기에 딱 맞는 행위예요. 제가 보기에는 행위에 따라서 범죄 행위나 아니면 수사의 행위와 중요도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에 비하면 너무 과도하게 과잉 수사 그리고 언론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널A를 압수수색할 때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채널A에 관해서는 공직자가 특정 기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작했던 방향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언론 기사가 네.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합법적인 공간의 자료를 취재해서 보도한 것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과는 그 성격과 질이 확연히 틀린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그 자료를 MBC 기자에 건넨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 보면 나오겠는데요. 그런 선언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심법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여튼 상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뭐 어제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 심판 요구하기도 했고, 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다시 재표결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김영진 의원님, 여야 대표 간의 1대1 토론,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TV 토론으로 이 좀 막힌 물고 틀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 그 해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요? 저는 제가 보기엔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힘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여야 간 당대표 정책 토론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토론해 나가면 첫 물꼬는 틀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본질적으로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표에게 직원,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에게 직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고 있고, 국민들도 보기에는 과연 그런 힘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지금 얘기가 잘 안 풀린다면서요. 일단 하기론 했는데 그 다음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양측 비서실장들이 모여서 예. 어떤 의제로 토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잘 조절해서 첫 물꼬를 잘 트고 토론회 하고 또 양 대표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뭐든지 좋다. 이재명 대표는 그쪽인가요? 아니면은 뭐 조금 지금 전제 조건이 있나요? 제 전제 조건은 없고요. 의제를 민생과 어려운 민생 경제,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 이런 문제를 좀 압축해서 논의하고, 그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리고 대선 시기에 공통 공약으로 나왔던 내용들에 관해서 좀 합의를 해내는 그런 생산적인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안 그런 되고 의지가 뭐해서 있는 거죠. 걸린 거예요, 지금? 아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련된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지금은 무소속이죠. 김남국 의원하고 같이 7인회에서 활동도 하셨잖아요, 김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하고 이제 네. 언론에서 만들어준 7인회고요. 실제로 7인회가 무슨 정체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모임을 하고 무슨 뭘 결정하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언론이 만들어준 7인회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7인회 분들은 서로 그럼 7인회다 하고 모이지 않으세요? 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7분은 맞죠, 친한 분들. 7명이라 붙여줬기 때문에 7인회입니다. 아무튼 언론이 붙여준 7인회든 어쨌든 친하셨는데 이 상황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는 심경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가져야 할 자세와 원칙, 그리고 윤리 규범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고 잘못했다. 그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논의에 착수했는데 사과부터 제명까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징계를 받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실제로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여야가 같이 제소를 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열었고, 아마 이번 주 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할 것 같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은 해당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하고 저는 그에 따르는 조치를 받는 게 필요하다. 사과, 징계, 제명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부분에 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윤리위원회에 국회 윤리위원회의 조치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수많이 지금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위믹스라든지 그다음에 거래소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수없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보였으면 전 신속하게 압수수색에 기반해서 김남국 의원을 소환해서 수사해가지고 수사 결과를 제가 보기엔 빨리 내놓는 것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첩경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의 모든 키는 한동훈 검찰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게 되면 이 김남국 건은 종료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 자문위가 한 달까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수사 결과가 좀 나와서 그것도 반영돼야 된다. 제가 그 보기엔 말씀이세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한동훈 검찰이 능력이 없는 거고 그다음 압수수색과 여러 조사들이 쇼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달 안에 수사 결과를 탁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아요? 저는 중간 수사 정도는 내서 그에 근거해서 예.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죠. 그럼 법적인 부분 차치하고 상임위 시간에 뭐 코인 거래했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라도 국회의원의 근본적인 자격이 안 됐다고 본다라는 게 민주당 윤리위원장 말씀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도 국회의원의 윤리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행위는 예.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예. 그 안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 네. 나머지는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또 김남국 의원 본인의 재개를 위해서도 일단 자진 사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그런 말씀하시고 안민석 의원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제 여러 정치 원로들이나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 김남국 의원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했던 발언일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적 의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남국 의원의 진퇴는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김남국 의원을 선출해줬던 안산 단원구 구민들 국민들의 시각과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여 김남국 의원이 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게 필요합니다. 뽑아주신 분들의 의견이 그분들도 중요하다. 있을 거 아닙니까? 선출한 분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좋겠다.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기울였으면 조언이시군요. 네네. 조금 전에 제가 안민석 의원이라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 박용진 의원이 자진 사퇴에 대한 조언을 좀 했어요. 김남국 의원하고 연락 되세요? 김영진 의원님? 탈당하기 전까지는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예. 탈당한 이후에는 연락을 안 했고요. 탈당하기 전에는 김남국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고 명확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탈당한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이제 판단하고 결정할 시기가 된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존재적인 위치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이 코인 거래에 관한 실체적인 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남국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본인의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라서 더 이상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스스로 판단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네요. 만약 안산 단원구 시민들이 그만둬라라고 하면 그럼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은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겸허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와 그를 뽑아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겸허하게 경청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의 자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징계 절차 시작되면 본인이 나와서 소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남국 의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나올 거라고 보세요. 엊그제 얘기 들어온 바로는 네. 안산 단원 사무실에 자주 나와서 일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럼 당연히 징계 절차 시작되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제가 보기엔 나와서 소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것이냐,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거는 고민 안 되세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되고 두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예. 과거에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민주당 내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아주 잘못된 형태의 행위였기 때문에 행위라고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예. 따르는 조치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검찰에서 제가 보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요. 구속영장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된다고 봐요. 일반적인 원칙이요.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에서 예. 사실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고 그 이외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의
상당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 구속해서 수사한다. 이런 일반적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따라서 그가 국회의원이든 국민이든 그 예. 일반적 원칙을 잘 적용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일반 생각합니다. 국민은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건데 국회는 그 앞에 지금 국회라는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 절차라고 하신다면 그럼 이 두 의원도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영장 실질 심사를 일반 국민처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법 체계상에 국회에 열려 있는 과정에는 예. 검찰이 그 국회에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이 통과되고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그런 순서죠. 제도와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제 말은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대로라면 그런 의미에서 가결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럼 검찰이 국회에 열리지 않은 기간에 청구하면 되겠죠. 그럼 가결 부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은 뚜렷이 안 정하셨어요? 현재는 원내에서나 네. 당에서도 예. 그거 관련해서는 네. 개별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죠. 알아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쨌든 최근에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휘청합니다. 혁신해야 된다는데 모두 다 동의하고 계시죠? 다 동의하죠. 다 동의하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를 놓고는 우선 대의원제부터 좀 폐지하자라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강성 팬덤 개딸과의 절연을 좀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저게 백화점이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백화점입니까? 1층에서는 화장품 팔고 2층에서 옷 제가 팔고. 보기에는 이제 당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그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개딸과의 절연 두 가지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보이는 이슈라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대의원제 폐지 관련해서도 여러 그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와 그래도 대의원제가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의 한 시스템으로 작동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시대적 소명을 다 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진행해 나가면서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는 혁신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국민적 의견도 있고 또 그 당원들의 의견을 잘 포함해서 방향을 좀 잡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개딸에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개딸을 상징화해서 그를 가지고 찬반을 하기보다는 국민적인 시각에서 개딸의 현재의 활동과 예. 행위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작용과 반작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조금 더 좀 냉정하고 좀 온도를 좀 내린 다음에 좀 살펴보면서 개선 방안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 왜냐하면 시각이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시각으로 본다면 개별 정치인이나 이슈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모욕적 언사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당원 당규 위반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조성한다면 조치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당원 당규에 위반됐던 사안들에 대한 당원들은 제명 조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제명 조치 한 분 됐죠. 했고. 아예 그거는 상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제명인의 마을을 이장직 내려놔라는 그 상징적인 액션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견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넓게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개딸이나 이 팬덤이라고 하는 예. 그다음에 그런 조직들이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과거의 노사모, 예. 그다음에 문팬, 예. 개딸 이건 사실은 전체적인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던 하나의 큰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하나의 형태거든요. 하나의 문화였고 그래서 그 문화가 이어져 오는 건데 지금 도드라지게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본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민주당 혁신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에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승화시켜내는 그런 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럼 상징적인 액션, 이재명 대표 이장직 탈퇴 같은 것까지 필요하진 않다? 제가 보기엔 현재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예. 행위들에 대해서 예. 제명,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로. 바이 케이스로 조치를 해서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임에 대해서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또 적절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네. 이전에도 예. 노사모, 그다음에 문펜 조직들이나 개딸도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화해 나가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극단적 행위들은 그 조직 내에서 제가 보기엔 소수화되고 자연 정화된다라고 보는 입장. 30초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이재명 대표 제가 관심법이 아니라서 심리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가까우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예, 김영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